그럼 2교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이제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콩팥의 그 기본 단위는 네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네프론을 살펴보면 자, 1번 레날 캡슐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레날 캡슐, 레날 코퍼스라고 해가지고 레날 코퍼스, 콜퍼스라는 얘기는 이제 소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신소체 또는 신장소체, 콩팥소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호만낭, 뭐 보호만 주머니, 사구체 주머니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세혈관, 사구체의 모세혈관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모여있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필터링 되지 않은 블러드가 들어가서 필터링 된 블러드가 나오는 요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보호만스 캡슐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프록시말 튜블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토리 쪽 세관 또는 근위 세뇨관이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요 보호만 주머니 쪽, 토리 쪽에 가깝다라고 해서 근위 세뇨관이라고 해서 프록시말 튜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호만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튜브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약간 이렇게 고리처럼 보이시죠? 그것을 이제 루프 오브 헨레라고 해가지고 이 헨레스 고리라고 해서 콩팥 세관 고리 또는 헨레 고리, 뭐 루프 오브 헨레라는 이렇게 길게 고리 모양처럼 되어 있는 튜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얘가 이제 디스탈 튜블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탈이라는 말은 좀 멀어졌다 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탈 튜블 같은 경우는 먼 쪽 곱슬 세관 또는 원위 세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세관 또는 뭐 세뇨관, 그래서 프록시말 튜블, 루프 오브 헨레, 디스탈 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 컬렉팅 덕트, 컬렉팅 모아졌다, 그 다음에 집합됐다 라고 해가지고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유린 투 유레터,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유레터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요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네프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콜텍스 메둘라, 그래서 이제 피질, 뭐 속질에 이렇게 네프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노폐물,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질 대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수분하고 노폐물하고 이제 소변이 돼가지고 유레터를 통해서 이제 그 방광으로 내려가는 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런 단어도 있고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콜텍스 겉질에 있고, 그 다음에 메둘라 속질,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은 이 콜텍스와 메둘라를 거쳐 가지고 하나의 뉴런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을 볼까요? 방광을 보면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 메일과 피메일이 있죠.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에서 보면 여기 프로스테이트, 이제 전립선이 있고요. 자, 유레터를 통해 가지고 소변이 방광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블래더, 방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 of ureter, 요 관에서 이렇게 열려 가지고 소변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라이건,
우리 트라이앵글, 삼각, 세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라이건이라는 얘기는 삼각건, 예,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세모 모양의 그 근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블라더넥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목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유레스라 요 돌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레스라 스핀터, 우리 스핀터 앞에서 배웠죠. 뭐 조임근 또는 관략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레스랄 스핀터라고 하면은 요도 관략근, 그러니까 얘가 조이고 있다가 그러니까 소변이 이제 우리 뭐 실금 뒤에서 배울 텐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소변이 새면 일상생활도 그렇고 자존감에서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핀터를 통해서 조이고 있다가 이제 유리네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로세리엄이라고 해갖고 상피세포, 이제 요도 상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해서 점막층, 그래서 이렇게 점막층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그 소변을 이제 저장하는 요런 기능이죠. 그래서 유레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프닝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라이앵글 삼각 근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유레스라로 내려가는데, 유레스라에서 스핀터가 있어 가지고 조여 있다가 이제 유리네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방광이다. 자, 그러면은 방광은요, 용적량, 방광은 소변을 얼마까지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남자는 한 600에서 800cc, 여성은 요 그 양의 한 6분의 5 정도를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광에 소변이 한 400에서 500cc 정도 이렇게 저장이 되면 뇌로 신호를 보내서 아, 방광이 찼다, 빨리 비워야 된다라고 이제 뇌로 신호를 보내면 뇌에서 아, 그러면 유리네이션 해라, 배출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방광 용적량은 요 정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유레스라 요도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요도 길이가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요 여성 같은 경우는 요도 길이가 2.5에서 4c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도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요도염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도 길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요도의 길이가 한 20에서 25cm 정도 되고, 여성은 2.5에서 4cm 정도. 그래서 이 유레스라 요도의 길이가 남성과 여성한테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비뇨기계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증상, 그래서 비뇨기계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에이조테미아라고 해가지고 이 에이조테미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질소혈증이라고 되어 있죠. 혈증, 혈액 속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를 에이조테미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음을 하는데요. 뭐 질소혈증이라고도 하고요. 얘가 이제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질소혈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무기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가지고 질소 함유량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은 요런 상태를 이제 에이조테미아라고 해서 고질소혈증 또는 질소혈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renal pain. 우리 pain 아시죠? 아픈 거, 통증. 그래서 renal pain은 신장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신장 피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renal pelvis, 신우라든지, 요관, 그래서 이제 뭐 유레터, 이런 이제 요관 등이 긴장을 하면서 생긴 심한 통증을 이제 renal pai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 쪽에 갑자기 이제 심하게 아파오는 이런 것들을 renal pain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콜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참기 어려운 뭐 이런 상태의 그 통증을 뭐 급통증 또는 산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콜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diuresis, 디유레시스, 뭐 또는 뭐 다이유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이뇨라고 해서 소변 배출이 그 빈도나 양에 있어서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다이유레시스, 디유레시스 이렇게 이제 이뇨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이유레틱스 는 이제 이뇨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다이유레틱스 이뇨제를 쓰면 이제 이뇨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리아, 이제 배뇨인데 디스는 약간 곤란하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디스유리아라고 하면은 배뇨 장애, 배뇨 곤란. 그 다음에 이제 배뇨 장애가 있으면 배뇨통도 같이 이제 동반이 되죠. 예. 그래서 유리네이션 페인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보통 이제 디스유리아라고 해서 배뇨 곤란, 배뇨 장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뉴리시스, 네, 에뉴리시스 또는 넉트유리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야뇨라는 넉트유리아, 야뇨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야뇨증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밤에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소변, 유리네이션이 되는 요런 상태를 넉트유리아 또는 에뉴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신생아라든지 뭐 영유아, 뭐 영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데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을 야뇨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넉트유리아의 조건은 이제 소변 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방광 기능 조절 능력을 획득한 연령의 어린이가, 물론 그 넉트유리아가 어린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성인에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호발 연령이 어린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변 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어린이가 밤에 자면서 소변을 보는 것을 넉트유리아, 야뇨증, 아니면 이제 에뉴리시스라는 단어, 유뇨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뇨기계에서 안 빠지는 게 실금이죠. 네, 그래서 요실금. 그래서 소변을 지리는 것은 요실금, 대변을 지리는 것은 변실금. 네, 그래서 incontinen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incontinence. 그래서 지리다. 근데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소변이 나온다라고 하면 urinary incontinen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실금, 오줌 세기 또는 오줌 지림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true incontinence라고 해가지고 참실금, 그 다음에 urge, 우리 urgency, 응급이잖아요. 예, 그 절박하다. 그래서 urge incontinence라고 하면 절박성 요실금.
그래서 이 urge incontinence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박. 그래서 그 요일을 느끼면 바로 유리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실금하는 것을 절박성 요실금, 절박 요실금, urge incontinen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글씨로 SU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urinary incontinence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트레스성 요실금 또는 여기 보시면 긴장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 이제 복압성은 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실금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복압 같은 경우 뭐 긴장성이라든지 스트레스성. 그래서 SUI. 그래서 우리 요실금 중에서 또 많이 또 발생하는 게 물론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기는 해요. urge incontinence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요실금으로 봤을 때는 그 스트레스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재채기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살짝 뭐 뛴다던가 크게 웃는다던가, 그래서 약간 긴장하거나 배 압력만 가해지면 실금하는 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overflow incontinence라고 해서 overflow, 뭐가 막 흘러 넘쳤다. 그래서 넘침성 요실금 또는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류성, 그래서 요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쳐서 실금하는 요실금 병명이 역류성 요실금, 그래서 overflow incontinen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뭐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치료 방법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실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TVT 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약간 물론 이제 요실금은 약물 요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운동적 요법, 그래서 그 케겔 운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약물 요법도 있고 운동 요법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치료에서 TVT라고 해서 우리 관략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좀 압력을 가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TVT도 있고요. 이거는 뭐 예전에 일반적인 요 방법이고, 요즘은 뭐 이렇게 TOT라든지 미니 슬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력을 갈 수 있는 태핑을 해주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urinary frequency라고 해서 뭐 frequency 유리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frequency라는 말은 자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루의 소변 양은 정상인데 횟수가 많아진 것을 빈뇨, frequency urea 또는 urinary frequenc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icturition이라고 해서 micturition 같은 경우는 배뇨 또는 방뇨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micturition이라든지 voiding, urination 뭐 거의 다 비슷한 말로 이제 소변을 이제 방출하고 소변을 보는 이런 것들을 micturition, voiding, urination 이렇게 이제 소변을 배출시키는 이런 것들을 배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뉴리아, 우리 이제 유리아, 이제 소변을 보는데 이제 우리 뭐 A나 AN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없다라는 접두사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뉴리아라고 하면은 무뇨,
근데 무뇨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라도 소변을 이제 뭐 안 보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신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소변을 잘 못 만들거나 아니면 요간 유레터가 막혀 가지고 소변 생성이 하루에 200ml 미만, 그래서 한 100에서 200ml 정도 소변을 보는 것을 애뉴리아라고 합니다. 무뇨라고 하는데요. 이 무뇨, 애뉴리아가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노폐물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다 보면 체내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유레미아, 요독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독증일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애뉴리아, 무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리고유리아. 네. 우리 올리그 또는 올리고는 부족하다, 결핍됐다라는 접두사였었죠. 그래서 올리고유리아 같은 경우는 소변 감소 또는 핍뇨, 요 감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아까 무뇨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ml 이하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100에서 200ml 정도 보는 것을 애뉴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올리고유리아, 핍뇨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cc 이하의 소변을 보는 것을 이제 올리고유리아라고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 하루에 소변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본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1500까지 남자분들, 여자분들 한 1200까지 유리네이션을 하면 그냥 정상적인 배뇨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적어지는, 부족해지는 건데, 500 이하 갔다 그러면 이거는 핍뇨다, 너무 소변이 감소했다 라고 하고, 애뉴리아 같은 경우는 무뇨. 그래서 보통 1500에서 아니면 뭐 2000 아니면 1200에서 2000 정도 소변을 봐야 되는데, 뭐 거기에 거의 뭐 10분의 1 뭐 이 정도 보는 것은 이제 애뉴리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유리아. 폴리는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다, 폴리유리아, 다뇨. 그래서 배설량이, 아까 소변 보는 횟수가 많은 것은 프리퀀시 유리아라고 해서 빈뇨라고 했었죠. 그거는 횟수가 많은 거고, 폴리유리아, 다뇨는 소변 양이 많은 거. 그래서 프리퀀시 유리아와 폴리유리아는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뇨 정도면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하루에 3리터 이상. 우리 다뇨 하면 혹시 떠오르는 질병 아시나요? 우리 다뇨 하면 당뇨이신 분들이 그 다뇨를 많이 호소를 하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리날리시스, 소변 검사 또는 요 분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유리날리시스 같은 경우,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소변을 가지고 하는 검사겠죠. 그래서 소변의 물리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그 다음에 현미경적 검사를 다 합쳐가지고 유리날리시스, 소변 검사, 요 분석이라고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현미경적 검사 보시면 뭐 요 비중,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 요 비중이라든지 그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뭐 아니면 소변 색깔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24시간 크레아티닌 수치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검사를 통해서는 뭐 단백뇨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NAK 뭐 이런 이제 전해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적으로는 뭐 적혈구
뭐 백혈구 뭐 이런 이제 혈구가 있는지 없는지, 세균 박테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런 이제 그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을 현미경적 검사, 그래서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현미경적이든 다 합쳐서 요 분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단어는 유리날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파일유리아라고 해서 우리 파일로 고름, 그래서 우리 유리아 소변에 이제 고름이 섞여 있는 것을 파이유리아라고 해서 고름뇨 또는 농뇨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유리아의 헤마트, 우리 혈액이죠. 예, 그래서 우리 헤마티유리아 같은 경우는 혈뇨, 그래서 혈액이 섞여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신장에 결핵이 있거나, 근데 우리 뭐 호흡기계에서도 배웠다시피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감염이다 보니까 폐 결핵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폐 결핵뿐 아니라 이렇게 신장에 결핵균이 증식을 하는 이런 것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장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종양 튜머라든지 아니면은 스톤, 결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장에 있거나 아니면 방광에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결석이 있거나, 그러니까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적혈구가 우리 이제 그 혈뇨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잖아요. 예, 근데 적혈구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헤마티유리아, 혈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파이유리아는 고름이 포함되어 있는 소변, 헤마티유리아는 혈액이 포함된 소변. 자, 그러면 프로테인 유리아는 단백질이, 우리 소변에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그 소변이다 라고 하면 단백뇨라고 해서 프로테인 유리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알부민뇨, 그래서 알부민이 들어있는 소변, 알부민 유리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글리코스 유리아, 그래서 소변에 당 성분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당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요 글리코스 유리아라고 하고, 이걸 당뇨라고 하는데, 우리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해가지고 당뇨병 병명이 따로 있죠. 네. 네, 글리코스 유리아도 말 그대로 글리코스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당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에뉴리아에서 잠깐 확인했었죠. 에뉴리아, 무뇨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그 몸 안에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서 유레미아, 요독증을 그 유발을 시킨다. 그래서 요독증,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독성분이 계속 쌓여 있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요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레미아 같은 경우, 요독증 같은 경우는요, 신장 기능이 이제 조금씩 망가지면서 이제 그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몸 안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혈액 속에서도 이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 이런 증상을 요독증, 유레미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레터가 요관이었죠. 그래서 유레테랄 스파즘이라고 해서 이 스파즘, 경련, 또는 이제 연축이라는 단어 우리 소화기계에서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유레테랄 스파즘이라는 얘기는 요관 연축 또는 요관 경련이라고 해서 이 요관 내에 그 스톤, 결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극을 줄 때 이 요관이 그 경련을 일으킨대요. 막 스파즘,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요관이 좁아지는 이런 것들을 요관 연축,
그래서 유레테랄 스파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어떤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파이유리아, 헤마투유리아, 프로테인유리아, 알부민유리아, 글루코스유리아, 그래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글루코스유리아였죠. 그 다음에 유레미아, 사실 요독증도 그 신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독증이 이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독증은 유레미아라는 단어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유레테라 스파즘, 유레터, 요간에 스파즘, 경련이 일어나서 결국은 요간이 좁아지는 것을 유레테라 스파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증상 용어 하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3교시 이어서 할게요.